바세린을 이렇게 섞어서 실제로 경험을 했고 이 치료 효과가 꽤 좋은 편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튼살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컨텐츠인데요. 살이 급격하게 찌신 분들, 성장기 때 갑자기 키가 크거나 몸이 커진 분들, 그리고 저처럼 임산부여서 갑자기 배가 불러온 분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경우나 그 다음에 오래 바른 경우에도 몸 곳곳에 튼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헬스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튼살로 의외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튼살이 생기면서 약간 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른 요거를 가리고 싶어서 문신으로 덮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의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신으로 가려버리면 태닝을 하거나 햇빛을 많이 쬐었을 때 주변 피부와 색깔이 차이 나면서 오히려 튼살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우라는 거냐? 제가 오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요점만 쏙쏙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튼살 크림들, 유명 제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우선 튼살의 원인을 알아야 제품도 잘 고를 수가 있어요. 튼살이라는 거는 살이 트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살이 왜 트어지냐면 갑자기 살이 찌고 그 다음에 키가 크고 배가 불러올 때 피부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피부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그 아래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가 같이 늘어나주고 구조를 형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콜라겐과 탄력 섬유들이 찢어지고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콜라겐 뼈대가 무너지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관이 넓어지면서 붉게 보이는, 즉 붉은 튼살로 보이게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방치를 하게 되면 흉터 조직과 유사한 흰 튼살이 되게 됩니다. 흰 튼살은 아마 치료가 어렵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튼살의 초기 단계인 붉은 튼살일 때 치료를 해주어야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인기 있는 튼살 크림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가격대가 일반 바디크림보다 약 2~3배 가량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지 제가 이 5가지 제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장품 성분 중에서 튼살에 조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성분들은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데커살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습력에 굉장히 유명한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반면에 코코아 버터,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은 효과가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화장품 성분 외에 튼살에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바르는 약재는 비타민 A 제제인 스티바 A나 디페린 같은 연고들이 있는데요. 이 원리는 유두진피까지 흡수가 돼서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해주는 A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 클라랑스 같은 제품은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성분을 보면 대부분 보습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오템 같은 제품은 역시나 거의 다 보습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아토팜 같은 경우에는 보습 성분이 대부분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보습 성분의 종류들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가 좀 함유되어 있고 그것 외에도 이제 판테놀이라고 하는 재생 성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보습에 굉장히 좋은 히알루론산이 같이 섞여져 있는 게 특이점이긴 한데 결국 이것도 보습이 주 목적이다. 네 번째, 일리움 같은 경우에도 다 보습제 성분이고 그 외에도 식물 추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마지막, 버츠비 제품도 대부분 오일로 이루어져 있는
보습 성분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튼살 크림을 분석해 봤을 때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산부인 제가 매일 발라보았는데요. 다 써본 결과 텍스처도 다들 비슷하고 대부분 보습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제품들 간의 차이점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전에 자주 발랐던 바디크림 보습제와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산부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임산부들은 배가죽이 가끔 정말 당길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따라서 갑자기 배가 확 불러올 때,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또 배가 부를 때, 이럴 때 배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당기는데요. 이럴 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굽히고 걷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런 크림들 을 충분히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확실히 그 피부 당김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바르는 면적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금방 쓰기 때문에 이 튼살 크림을 쓰는 것은 사실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에 있는 보습제에다가 바세린이나 오일을 섞어서 충분히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보습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단 제가 조금씩만 짜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바세린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일반 바디크림이나 보습제에 이렇게 바세린을 섞어서 바르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임산부라서 튼살 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보습 크림들을 매일 틈나는 대로 발라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사지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배가 많이 당길 때 마사지를 해주면서 충분히 보습 크림을 발라주니까 확실히 배를 당기고 있는 이 장력들이 좋아지면서 훨씬 편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고, 논문에서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총 6주간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했을 때 한 36% 정도의 탄력도가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하죠. 제가 처음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피부 아래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가 무너져서 튼살이 생긴다고 했는데,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아래에 있는 부족한 콜라겐을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오일이나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게 모든 튼살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미 부족해져 버린 콜라겐과 생겨버린 튼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흰색 튼살로 넘어가기 전이 보통 붉은 튼살인데요. 붉은 튼살일 때 치료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살의 초기 단계인 붉은 튼살일 때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서 튼살의 악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V빔이라는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붉은 부위를 치료하면 그 치료 효과가 꽤 좋은 편이고, 흰색 튼살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흉터 조직으로 변해서 움푹 패여버린 흰색 튼살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붉은 튼살에서 흰색 튼살로 넘어가면 이미 치료가 늦었다. 또 피부과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만 비싸고 금방 돌아온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치료가 어렵다고들 했는데 요즘에는 치료 효과가 좋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초반에 언급드린 대로 급격한 성장으로 피부 아래층에 있는 콜라겐 뼈대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무너진 콜라겐들을 채워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주베루카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러와 같이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 씨앗이라는 주베룩을 주사를 해서 내 몸에 있는 콜라겐들로 다시 가득 채우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주사도 좋긴 하지만 손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콜라겐이 빈 층에 일정하게 주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콜라겐이 부족한 부위에 일정하게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미러젯이 치료 효과가 꽤 좋은 편인데요. 치료 효과도 좋지만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도가 좋아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레이저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울트라 펄스 앙코르라는 프랙셔널 레이저도 있는데요. 이 표면에 이미 쭈글쭈글해져 버린 이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에 역시나 도움을 주는 레이저여서 이 또한 각광받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이 두 가지 레이저 기계가 비싼 편인 만큼 개선 속도나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이 레이저 장비가 있는 피부과를 방문해서 한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보이는 튼살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때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치료 효과가 좋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를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튼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8개월 차 임산부로서 이 튼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보습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